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아파트값이 뛰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 등이 나오면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마포와 강동, 성동구 아파트 매수자의 대출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인근으로 투자 심리가 옮겨 붙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분양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달 전국 아파트 29개 단지 총 23,197가구가 분양에 나설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올 7월부터는 이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금리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규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고 대출을 받기가 조금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빨리 좀 대출을 시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혼란기 속에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 그리고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 저희 전문가들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방법들, 해결책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부동산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5월답게 날도 좋고 기분도 좋은 월요일입니다. 또 오늘 이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해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강경훈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지난주 긴 연휴를 끝내고 복귀를 하면서 이렇게 길게 쉬다 보니까 좀 더 쉬고 싶고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제가 달력을 좀 찾아봤는데요. 6월부터 9월까지는 연휴가 딱히 없고요. 10월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0월 3일이 개천절이 금요일 날 시작되는데요. 그 다음 주가 추석이 시작되면서 연차 이틀만 쓰면 또 10일간 또 쉴 수 있는 그 기분 좋은 또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다시 좀 아쉬웠던 마음이 기분 좋아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서 또 기분 좋은 거 한 가지는 가지고 가실 때 또 이렇게 월요일 날 또 오후가 또 활기차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공급이 굉장히 지금 절박하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비 사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당이 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성격이 다르더라도 서울시 공급은 그대로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정부가 생기고 국토부 장관도 또 새로 선출이 되면 제가 또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 투자하기 좋게 또 좋은 방안을 또 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팍스TV 보시면서 항상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문의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바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적인 상황 변화, 경제적인 상황 변화, 어떤 변화 속에서도 이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 흐름들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분석하고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자 되는 정보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뒷번호 5017번 쓰시는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현재 시흥시 장현지구 장현 리슈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시흥 능곡역 역세권에 시흥 능곡 자연엔을 투자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연엔을 매도하고 서울시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를 정리한다면 가용자금은 약 2억 원이 생깁니다. 이 첫 재개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은 거주지 근처에서 투자를 하나 하셔서 좀 그래도 투자 성공하시고 더 나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지금 장현지구고요. 여기도 택지 개발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장현 리슈빌 보시면 이 2021년 기점으로 많이 올랐다가 22년에 많이 꺾이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꺾인 다음에 이 보합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상승기 때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쯤에 자기 집도 이 문자 보내주신 분도 자기 집이 지금 막 몇 억씩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입지가 좋은 여기가 장현 리슈빌인데요. 시흥 능곡역 바로 옆에 이 자연엔에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해놓고 보니까 계속 7, 8억까지 오르고 더 오르면 좋은데 이렇게 오른 다음에 한번 꺾이고 한 20, 30% 빠진 다음에 이렇게 지금 계속 몇 년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연엔도 한번 그럼 보시겠습니다. 자연엔도 그래프가 마치 복사해 놓은 것처럼 비슷한데요. 이렇게 오르다가 한번 오르고 조정이 되고 여기서 보합세로 가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제가 과거에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서울시 가격 그래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2015년이고요. 대세 상승기 그리고 21년 꼭지를 찍은 다음에 서울시 평균이 내려가다가 조금 올라가는 복귀하는 그런 상태고요.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서울시 내에서도 이렇게 양극화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기도도 지금 마찬가지 길을 걸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지역에 호재가 있긴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연장선이 이제 이어지면서 서울 여의도와 접근성은 좋아지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 드라마틱하게 다시 이 뭐 7억, 8억, 9억, 10억을 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 주신 분도 이때 기분 좋아서 사셨다가 지금 팍스TV나 이런 게 보시다 보니까 서울시 빌라도 몇 억씩 오르고 나중에 입주권도 생기는데 그런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엔을 매각하시기로 하신 거는 저는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미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꾸 호재가 있다 그리고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희망 고문에 빠지기 시작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문자 주시고 계속 상담 받으시는 거를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에는 말 그대로 매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용이 한 2억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다 쓰지 마시고 2분의 1 정도만 쓰시고 1억으로 여기 리슈빌에 거주를 하시면서 1억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2억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게 자동차로 따지면
한 소나타급 정도 되는데요. 그랜저와 제네시스로 넘어가고 싶은 약간 유혹이 드는 이런 가격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억 중반이라든지 후반 또는 3억대는 굉장히 또 좋은 매물들이 많고 위치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대출을 끌게 되고 또 거기서 1, 2억 대출을 끌어서 또 처음 투자하시는 게 서투르시면서 조급하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올인하셔가지고 이자는 나가는 상황인데 그 지역이 추진이 좀 느려진다든지 아니면 정책이 바뀌거나 아니면 세계 경제 금융위기가 와서 좀 버티기로 들어가야 된다 이랬을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재개발 투자는 평생 하셔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1억은 그냥 가용자금으로 그냥 가져두시고 그리고 1억 정도로 투자를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1억 투자는 항상 말씀드리는 지금 딱 좋은 광진구입니다. 광진구 구의와 그리고 또 중곡역 여기 역세권, 여긴 초역세권이고 구의는 구의역 상단 쪽으로 모아타운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1억 대비 저는 광진구에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자세한 매물 설명은 제가 또 추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방송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리슈비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미련 갖지 마시고 한번 서울로 입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요거를 매각하시고요. 한 6.5억에서 한 7억 정도로 3룸 빌라로 중상급지 여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자라고 자라서 25억 34평 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기는 물건인데요. 만약에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걸 팔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거꾸로 지금 6억에서 뭐 6억 5천 하는데 10년 후를 보셨을 때 이게 10억이 갈 수 있겠나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입을 하시면 당장에 아파트 살던 그 좀 편리함은 없어도 10년 후에 이게 10억에서 12억까지도 가고 나아가서 끝까지 간다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플러스 그래서 요것도 정리하시고 일단 1억을 투자하시고요. 하나 물건을 잡으신 다음에 요 프로젝트는 점점 공부도 좀 하시고 1, 2년 새에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이것까지 가게 되셨을 때는 저는 이 시흥 쪽은 아예 인연을 끊으시고 서울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내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면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공부가 더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투자 물건은 우선 매도하고 서울로 입성하는 것, 그 2억을 조금 나눠서 1억으로도 입성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주하고 계시는 그 집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조언을 하나 더 얹어드렸으니까 잘 생각해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소장님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방금도 우리 시청자분의 문자 사연에서 알 수 있었지만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결국 수도권에 있다가도 서울로 언젠간 내가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사는 것은 뭐 두말할 여유가 없겠죠. 많은 분들이 다 서울을 제1로 살고 싶은 도시로 꼽을 텐데 하지만 너무 비싼 게 흠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 서울에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 오늘 그 내용을 소장님께 들어보고자 하거든요.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또 딱 알맞게 그 문자 사연이 아파트를 이제 매각하시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3룸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앞으로 5년 이내에 제가
예상을 하건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 입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서울을 이렇게 성이라고 봤을 때 성에는 옆에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고요. 제 그림을 좀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자,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자, 우리가 성벽을 성에 들어가려면 능력이 좋으면 성을 점프하면 됩니다. 점프하거나 아니면 문이 있을 텐데요. 여기 내가 지휘가 되거나 능력이 돼서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문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마치 제가 돈을 말하는 거고 자금을 말했던 거고 이거는 자기 뭐 소득이나 능력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우리는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요. 성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고 여기 성에 균열이 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 싸탐한 성벽이 있어서 여기가 낮아서 걸어서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성에 지분을 좀 취득해서 나도 그냥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요. 이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 저수지의 물을 빼내기 시작하면 물고기는 깊은 곳으로 가운데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물이 빠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구 감소 추세에 들어가면요. 서울시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자 사연 주신 것처럼 그런 번듯한 아파트들이 나중에 자산의 가치로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할 때는 선택이 벌써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서울 입성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가지신 돈으로 반드시 가능합니다. 반드시 가능한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이 아이를 삭제했을 때 우리는 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 지분을 좀 취득해서 성문으로 들어가거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지독하게 고정관념은 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고정관념이 다 깨질 때까지 계속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정관념만 뛰어넘거나 깨지면요. 서울 아파트를 우리는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 입성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34평 6억대 아파트와 서울시 중상급지 6억대 3룸 빌라가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34평은 보통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보통 3룸 빌라라고 하면 훨씬 면적이 적죠. 한 75제곱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서비스 면적이 아파트와는 비교가 안 되게 작은 게 3룸 빌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택하느냐 아니면 입지를 택하느냐 위치 이거를 제가 상담을 무수하게 많이 하면서 다 여쭤봅니다. 여쭤봤을 때 결과가 되게 충격적인데요. 90%가 이 위에 거를 선택합니다. 그래도 3룸 빌라를 어떻게 6억 주고 사냐. 빌라를 어떻게 6억 7억 주고 사냐. 아파트를 사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90%고요. 10%는 저는 빌라 살아서 여기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바깥에서 생활 많이 하니까 집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지 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위치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10%입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10년이 지났다고 쳤을 때 아마 A와 B의 자산의 격차는 2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물건을 잘 파악했고 이 급지가 좋아서 이 대재개발 시대에 재개발에 승선을 했을 때는 10억에서 12억까지 시세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매각을 하지 않고 비과세로 매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는 34평 25억 아파트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성에 지분을 좀 가지면 문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고 아무리 성벽이 높아도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이거는 인구 감소 추세에 들어서 10년이 지났다고 쳤을 때 제가 이거를 무조건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사용 유익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투자 가치성으로 봤을 때는 10년, 15년이 더 지났을 때는 지금 강북이나 어디 입지가 나쁜 서울에도 재개발이 힘든 시대에 여기 경기도에 한 연수가 20년, 25년 됐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인플레이션 이상의 가격은 기대하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갔을 때 2배 차이고 여기까지 가면 3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 못 하시는 이유가 머릿속에 고정관념입니다. 어떻게 빌라를 7, 8억 주고 살 수가 있겠냐. 나는 차라리 그런 세상에는 안 살겠다. 아파트를 사겠다. 확실한 걸 선택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선택하더라도 자 5대 5나 아니면 다 증명이 돼서 6대 4 정도가 이거를 선택할 때 난 선택하겠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6대 4가 됐을 때 이 가격이 이게 6억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6억 그대로고 얘도 6억 그대로일까요? 이게 다 증명이 되고 만연해지는 시대에는 이쪽으로 다 몰려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면 벌써 8억에서 10억이 되고 같은 평행선상의 선택이 아니라 얘 8억 10억짜리 빌라를 살래 아니면 6억짜리 아파트 살래 이렇게 질문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9대 1일 때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선택하실 때 미래는 보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공급을 한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예측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서울시 3룸이 아마 이제 굉장히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 3룸은요. 이제 빌라로도 공급하기가 힘듭니다. 건축법상 2룸 위주의 공급이 지금 가능하게 건축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시에 좀 건의를 많이 한 상태인데요. 이 1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2종 주거지요. 1조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규제 철폐라고 해서 소규모 건축물에는 200%, 2종 200%인데 50%를 더 줘서 250%까지 지금 시행령만 나오면 건축 허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조건이 있으면요. 애시당초 200%도 못 찾아 먹습니다. 근데 250%를 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조건을 철폐를 하기 위해서 저도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1조건이 철폐가 돼야 3룸이 공급이 원활하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2룸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3룸을 지금 먼저 선점하신다면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 10년, 15년 후에 굉장한 자산의 리턴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너무 좀 길게 했는데요. 중요한 얘기라 그랬습니다. 자, 서울 입성 반드시 해야 되는데 서울의 아파트 매수는요. 이미 30년, 25년 근로를 해서 저축을 하더라도요. 이미 이렇게 수치가 나왔죠. 30년 이상 일해야 된다. 저축을 해도 물가 상승이 또 돼서 그 당시에 이 가격으로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청약을 만든다 그래도 이거는 한 15년, 20년 가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맞추려면 내가 가난해져야 됩니다. 이거 뭐 다 없어야 돼요. 소득도 낮아야 되고 집도 없어야 되고 뭐 부양가족 많아야 되고 이 가난한 조건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받다가 안 되면 자산 제로인 상태에서 거의 답도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저축이 없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우선은 정말로 돈이 없으신 분들은 1억의 시드 머니로 또는 5천에서 8천 그 틈새를 찾아서 어떻게든 시간에 투자하시는 걸 먼저 하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주택 또는 유주택 1가구 정도 되시면요. 1가구 요즘에 빌라에 굉장한 세제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1가구 2주택이어도 세제 혜택이 많고 그리고 무주택일 때 1주택 세제 혜택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거의 많이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3룸 빌라는 먼저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서울에 이거 공급도 이제 힘들고요. 땅값이 비싸져 가지고 저조차도 투룸만 만들지 거의 3룸 만들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 한번 나고 집이 힘들어졌을 때 분양가 그 빌라가 좀 힘들 때 3룸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빌라인데 왜 그렇게 비싼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머릿속에 그 고정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그래서 이게 어떠한 고정관념이냐? 빌라, 아파트 이렇게 딱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빌라는 아파트보다 싸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많이 깨지는 시대가 올 거고 빌라가 훨씬 더 서울시 빌라는 훨씬 비싸지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때 하면 시기를 놓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빌라 시세를 아예 모르실 때도 이렇게 비싼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알고 있어도 기다리면 막연히 떨어질 것 같은 이 고정관념 때문에 뭔가 지금 이게 역전이 돼서 머릿속이 불편한 겁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물과 기름이 다시 자리를 찾듯이 떨어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또 투자에 판단을 하는데 나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가 아파트보다 비싼 것이 공감이 전혀 안 가시면요. 계속 상담을 하시고 팍스TV 보시면서 아니면 이것저것 여러 훌륭한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을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감하는 시대가 됐으면요. 이미 서울시 빌라는 수요가 폭발해버려서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격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빌라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좀 고쳐보자. 그리고 부동산 본질에 대해서 부동산 본질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가 있고 그 위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우리가 이제 좀 냉철하게 냉정하게 차가운 머리로 보자.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다. 이거 34평 넓고 이런 거 별로 좀 차가운 시선으로 보자. 토지만 보자.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하드웨어는 그 건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토지의 상승분으로 누가 져주거나 아니면 그 상승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실 때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입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에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에 대한 편견이 생겼는데요. 이 빌라에 대한 편견은 누가 퍼뜨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생긴 건데요. 이게 과거의 경험에서 생겨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는 오르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생겼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깨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았어도 환경은 전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환경은 우리의 생각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서울시 만성적인 공급 부족의 시작이 됐고요. 완전히 달라진 게임의 규칙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맞춰가야 되지 우리의 고정관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빌라라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미운오리 새끼 같은 그런 빌라가 천덕꾸러기인데 얘가 블랙스완이었습니다. 검은 백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동화책 읽어보시면 왕따 당하죠. 그 미운오리 새끼가 주거사다리 역할도 할 수 있고 실입주도 되면서 나중에 황금알까지 낳아주는
그런 빌라가 이제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서 또 자세히 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그 한 가운데 바로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도 역시 이 빌라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 성공을 좀 가로막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과연 정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빌라에 대해서 누가 그럼 성공을 했고 어떤 빌라들은 이렇게 더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좀 됐는지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좀 세워보고 싶다. 소장님의 상담 필요하다 하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어느 지역에 좀 관심을 갖고 분석해 봐야 하는지 그 지역을 분석해 보는 시간 이어갈 겁니다. 함께 해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입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5월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투자 유망 지역과 투자처 그리고 왜 투자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봄날처럼 기분 좋은 투자가 되실 수 있도록 좋은 지역을 또 골라 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느 지역을 좀 자세히 분석해 주실지 지역과 그 입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울의 중심부에서 좀 이제 한강변을 따라가다 보면은 강남구,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 그리고 나서 이제 강동구인데요. 오늘은 이제 강동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동구 하면 이제 천호동이라든지 이제 명일동,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해드릴 고덕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강동구 하면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강동구 이렇게 하면은 좀 서울의 외곽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대장 아파트인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벌써 이제 30평형대가 20억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군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탄탄하고 풍부한 녹지 환경도 가지고 있고요. 아이를 키우시는 젊은 층들은 물론 이제 노년층들까지도 굉장히 거주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현재는 지하철 5호선 고동역 그리고 상일동역과 인접을 해 있는 곳이 고덕역인데요. 이곳은 이제 2028년도 개통 예정인 황금노송 지하철 9호선 샘토공원역이랑 초역세권으로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가 현재 많은 기업들이 또 입주 중에 있고요. 향후 미래 가치가 계속 더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입지 여건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강동이 예전에는 뭐 서울의 외곽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뭐 명실상부 강남 4구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고덕 비즈밸리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대형 교통 호재들도 있잖아요. 어떤 호재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이 연장 개통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덕대교랑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조금 이제 첫 번째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최고의 황금 노선이 지하철 9호선 4단계 고덕 구간이 2028년도 하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현재 9호선 종점역인 보훈병원역에서 샘토공원 사거리역 그리고 한영외고역, 고덕역, 샘토공원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장 개통이 되고 나면 고덕에서 강남 삼성동까지 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동 지역과 강남,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향후 이 지역 임대나 매매 수요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두 번째로는 한강의 33번째 다리인 고덕대교입니다.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세종고속도로가 개통이고요. 이렇게 되면 강동 고덕 IC를 통해서 위로는 구리, 지금 포천, 그리고 아래로는 용인, 세종 지역까지 교통이 연결되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되고요. 이처럼 9호선 지하철 개통, 그리고 포천
세종고속도로의 개통 등의 교통 호재로 강동구에서 강남 그리고 여의도권뿐 아니라 포천에서 구리, 용인, 세종까지 이어지는 지역들까지도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짐에 따라서 각 지역의 주거나 업무 종사자, 수요층들까지도 강동구로 좀 흡수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인데요. 고덕 비즈밸리는 고덕동에 위치하고 있고 약 7만 평 정도의 굉장히 대규모 상업 원무 복합 단지입니다. 2025년도까지 약 25개 기업이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굉장히 많은 대기업 본사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 임원진들이나 고소득층이 종사를 함에 따라서 여기도 이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굉장히 예상이 됩니다. 또 서울의 최초의 이케아도 이번에 저번 달에 이미 이제 오픈을 했고요, 개점을 했고요. 이마트나 CGV 등 이제 다양한 업무 시설 등이 또 올해 들어설 예정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신사옥도 좀 건립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고덕 비즈밸리의 개발로 9조 원의 경제적 효과랑 무려 3만 8천여 일자리 창출, 그리고 2026년까지는 강동구에서 5만 일자리를 좀 창출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강동구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좀 변화를 하고 있고 서울 동부권의 새로운 경제나 문화의 중심지로 굉장히 좀 떠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로부터 이 길이 뚫리고 이 사람이 모이면 그 자리에 돈이 모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일자리가 생기면 그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예전에 강동구 하면 사실 낮은 층의 아파트들이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로 변화한 그걸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제는 이 재건축이 아니라 또 재개발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개발이 좀 어떻게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추진 현황도 좀 일러주실까요? 네, 먼저 위치로 말씀을 드리면 고덕동에서 이제 성공한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 단지들을 좀 제외를 하고 나면은요,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노후된 주택 단지들입니다. 과거 고덕 1지구 그리고 고덕 2-1, 고덕 2-2지구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이것들이 단독주택 재건축을 원래 추진을 했었었는데 2010년도를 기점으로 좀 경제 상황 등으로 이제 좀 대부분 해제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는 굉장히 그때 이제 해제가 됨으로써 매우 심각한 노후도를 좀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조금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상 이렇게 진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노후도인데요. 이 부분이 진하면 진할수록 좀 더 이제 오래된 연식임을 나타내 줍니다. 이 지역의 노후도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제 서울에서 이 정도의 대규모로 이렇게 노후화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왼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덕 1지구, 고덕 1동 신속통합기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 또한 88%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동의서 진구를 시작하고 나서 단 5개월 만에 동의율 60% 이상을 달성을 했던 곳이고요.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뛰어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로 인해서 작년 12월에 동의서 효력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분위기로는 이제 동의서가 빨리 좀 진구가 된 만큼 이곳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재추진을 당연히 하고 있고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만 진행이 된다면 2,000세대 이상으로 굉장히 대규모로 대단지 아파트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그 옆에 바로 조그맣게 이제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고덕 2-2 알파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지역은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노후도는 80%로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현재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강동구청에서 개발 행위 제한과 지형 도면 고시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곧 9호선 샘터공원이 이제 생기는 여기랑도 좀 거리가 있고 또 면적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인기가 없었었는데 현재는 오히려 좀 반대로 가장 먼저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강동 고덕동에서 첫 역세권 재개발로 정비구역까지 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가장 오른쪽에 이제 기역자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과거 고덕 2-1지구 현재 고덕 2동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 지역 역시나 노후도는 85%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재 2024년도 11월에 강동구청에서 연변 동의서 받아서 열심히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추진 현황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역별로 재개발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구역 중에서도 조금 더 안전하게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어디일지 오늘 그 투자 유망 지역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제가 오늘 이 지역 투자 유망 지역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지도상에서 가운데 빨간 전선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과거 고덕 2-2 지구였고요. 현재는 이제 역세권 재개발을 좀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 지역은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황금 노선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 초역세권으로 매우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고덕 비즈밸리가 또 입주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부터 고덕동에서 굉장히 투자성이 높은 지역이었고요. 금액대도 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고덕 1지구라든지 2-1 요 양 옆으로 다른 지역들보다 조금씩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향후 재개발이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고덕동의 아파트 시세를 이끌어갈 대장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은 무려 노후도가 90%입니다. 지금 지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서울 내에서 아직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곳 중에서 이 정도 노후도는 거의 없습니다. 흡사 거의 한남뉴타운과 비슷한 정도의 노후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고덕 2-2 지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5억대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지금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넘어가는 빌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만 재개발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매가 굉장히 많이 좀 오를 것입니다. 그 하나만으로 사실 투자성이 굉장히 좀 좋은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주변 다른 재개발 지역들보다도 여기는 단독주택 비율도 굉장히 또 높아서 조합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또한 엄청 이제 우수합니다. 그리고 오르막도 아니고 평지에 또 형성 또 평지라서 굉장히 또 살기도 좋고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다른 이제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개발과는 조금 이제 다르게 용적률이 또 500%까지 최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도 적고 용적률도 높고 사업성이 굉장히 좀 높은 지역으로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보통 재개발에 좀 추진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동의서를 많이 또 진구를 받고 빠른 속도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항상 어느 지역이든 단독주택주 분들이 조금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세권 재개발만큼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역세권 재개발은 굉장히 높은 용적률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 지주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용적률을 받고 개발을 하는 것이 좀 더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수월하게 동의를 하신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고덕 2-2 지구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이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이제 전부 통합을 해서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었었는데 2023년도 6월 기점으로 역세권 재개발의 운영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면적 제한이라든지 이제 등등 다른 요건들이 좀 추가되면서 강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1, 2구역으로 나누어서 현재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역에 조금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좀 생기고 원래는 다 통합으로 했었었는데 면적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제 생각에는 좀 전체 면적으로 통합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마침 최근에 203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 주요 내용이 좀 발표가 되었는데 역세권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도 일종 여건을 충족을 하는 역세권 일대라면은 준주거 지역으로 좀 이제 상향을 해 주어서 역세권 재개발과 같은 용적률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까지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그 요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요건을 살펴보시면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에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고덕 2-2 지구는 이 두 가지 요건들을 전부 다 충족을 합니다. 한번 이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9호선 샘터공원역으로부터 250m 이내에 이렇게 양옆으로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선도로까지 딱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신속통합 방식으로 재개발을 하게 돼도 오히려 전체 면적은 아까 그 역세권 1, 2구역보다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용적률도 50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역세권 재개발이든 신속통합이든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해도 초역세권이라는 이점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각한 노후도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성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미래가치 높은 투자 지역으로 이 지역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좀 투자 포인트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강동구 고덕동은 현재도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학군, 녹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향후 9호선 샘터공원 연장 개통 그리고 제2의 중부고속도로인 포천고속도로의 개통 그리고 엄청난 경제 효과가 기대가 되는 고덕 비즈밸리 입주 등 굉장히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른 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지역에서도 노후도 90%로 언젠가는 반드시 개발이 좀 되어야 하고 초역세권에 또 위치를 하고 있고 용적률도 500%까지 받을 수 있고 사업성이 매우 우수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앞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주분들도 다른 재개발 방식으로는 500% 이상의 용적률을 당장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제 250%가 기본이기 때문에 거의 2배가 되는 용적률이니까 이 땅을 최고의 효율로 개발이 가능할 때 동의가 좀 잘 되고 속도가 또 빠르게 진행될 때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을 때 미리 좀 좋은 입지에다가 선점하시기를 좀 추천드리면서 이 추천 지역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도와 용적률을 따져봤을 때 이 사업성이 높은 지역. 자, 그렇다면 이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좀 예상해야 하는지 그 지역 시세도 좀 일러주실까요? 네, 현재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이 지역은 이제 투룸 같은 경우에는 5억대 초반이었습니다. 매매가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노후도가 90%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물이 귀한 현상을 보이고 있었고요. 3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억대 초반, 6억대 이제 거의 후반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3룸은 3억대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대 중반, 중후반 정도, 중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어떤 지역이든지 아직 재개발이 선정되기 전에는 거주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좀 작은 거를 투자를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위험 부담도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현재 여기도 노후도가 90%이기 때문에 매물이 거의 없는데 거의 이제 매물이 있어도 구축 25년 이상 된 매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5년 이상 된 매물들도 제가 시세를 같이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4년 내에 지어진 것들이랑 매매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래된 구축이면 조금 더 매매가가 확 많이 낮아서 그런 것들이 좀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사고 싶은 것들이 남들도 또 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선정되고 나서 사도 그 큰 평수나 이런 걸로 갈아타도 되니까요. 처음엔 조금 작은 평형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지역에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억 중반에서 3억대까지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투자 매물이 귀한 지역 투자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 거거든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이사님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힘차게 한 주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